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제가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정치권 안에서, 국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깊숙한 논의들, 또 어떤 것이 내부적으로는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좀 분석을 해드리는,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한 주는 아무래도 주말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그것이 최대의 화제였습니다. 최대의 화제였는데, 화제일 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전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였죠.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0.8% 지지를 받아서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소속이죠.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고, 유승민, 안철수, 이런 자기 주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정치권도 뜨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본인의 반응이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검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최근에 이 적합도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고 한 이야기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관해서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 세계일보 같은 곳에 앞으로는 나를 대통령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를 해왔죠. 강조를 해왔고, 사석에서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은 부패한 것과 같아,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 청와대와 조국 일가를 겨냥한 그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어떤 수사팀 해체, 자천, 유배, 이런 문제와 또 감찰권, 윤석열에 대한 감찰권 행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정치 구도에 휩쓸려 가서 자기 대선 주자군의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것은 본인의 수사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최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 됐다는 이야기도 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로 짜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총장은 그 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과거에 윤석열 총장에게, 총장 되기 전에 윤석열 검사에게 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없느냐고 양정철이 물어봤을 때, 본 거는 맞다. 나도 그런 제의를 받은 건 맞다. 그렇지만은 나는 거절했다.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또 한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 대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 지금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빼달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 경력 한 30년 되는데, 이쯤 되면은 정치권의 속성상 앞으로 자기 대권 주자 2022년 대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윤석열은 대권 논쟁에서 변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거론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가서는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뭐 이해창, 뭐 정주영 뭐 다 그랬습니다. 반기문 뭐 대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본인들은 뭐 손사래를 쳤지만은 결국은 출마를 하거나 출마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왜 그러냐 하면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일정 또 국민의 여론이 있으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추기고 또 본인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변수, 나아가서는 상수가 될 수도 있는데, 대권 논쟁에서. 일단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좀 객관식이고, 하나는 주관식입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세계일보 같은 여론조사는 여러 명의 차기 대권 주자들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이 중에서 골라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10%가 나온 것인데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에 그 윤석열 총장 중에서 우리 좀 빼달라 그러면 이제 빼줄 겁니다. 뺄 겁니다. 빼는데 주관식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주관식 여론조사는 뭐냐면은 그냥 누구누구 대상을 하지 않고 자기 대선 주자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쭉 이름을 써놓는 거죠. 그것이 주관식 여론조사인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1월 중순에 제일 처음에 윤석열 그 자기 대선 주자가 그 여론조사에 올랐을 때 그때 갤럽에서 1%를 기록했죠. 그때는 주관식이었습니다. 후보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를 윤석열을 그 1%의 유권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계일보 조사에서 객관식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관식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의 이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되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일단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닉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공황 상태를 넘어서 윤석열에 대한 러브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 일단은 공황 상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총선을 불과 한 70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그리고 과거의 수사 경력을 봐도 어느 정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대항을 해서 살해는 권력을 수사를 했던 그런 그 윤석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파에 보수 우파다, 진보 좌파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자기 대선 주자 군으로 우뚝 서면서 등장을 하니까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거죠. 여야 모두, 진보, 보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집권여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윤석열을 깎아내립니다.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죠. 뭐, 일부 거구 보수청에나 어필할 수 있는 인물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교안이 보수 우파에서 오죽 못하면은 윤석열이 대안으로 되느냐. 그렇게 이제 비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던지는 정치적 함의가 뭐냐, 도대체 민심의 메시지가 뭐냐, 이런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중도파 또 무당청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거기에 대한 그 응원, 지지가 보수 우파뿐이 아니라 중도의 세력에서도 상당히 지지가 높구나. 그런 그 정치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총선, 7월 그 4.15 총선, 또 그 다음 대선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한국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당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것이죠. 과거 검찰 수사는 뭐 적폐 수사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일단 놔두고 현 상황에서는 적의 적은 동지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상당한 응원을 보내는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이렇게 여론조사 황교안 그 대표나 다른 한국당 소속 차기 주자들이 뜨지 않고 있는
잘 뜨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등장하니까는 좀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 메시지를 읽는데 분주하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한기안 대표도 그런 말을 했죠. 기자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물어보니까 자유우파가 여러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당에 대한 보수청의 이탈 또 중도가 한국 땅에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지금의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총선이 끝나면은 지금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총선을 전후하면은 항상 일종의 정계 개편이 있었죠. 정계 질서가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다시 거론이 될 수도 있고 더구나 차기 대선은 2012년이죠. 그런데 2011년 7월 내년 7월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어떤 정권의 찍어내기 버티고 있어도 그때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수사 결과도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나오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2011년 7월에 퇴임 후에 윤석열에 대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뿐이 아니고 지금 SNS도 윤석열 응원 열기가 뜨겁고 또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대검 복도에 윤석열을 응원하는 응원 나무까지 막 있고 거기서 화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언론도 상당히 윤석열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윤석열 현상, 윤석열 신드롬 이런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나를 대권 조작원에서 빼달라고 해도 이어질 겁니다. 윤석열 현상이 이어지겠죠. 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대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계속 수사를 했는데 4번 했고 이번에 5번째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런데 그때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금 당장 어떤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공정의 가치, 사회 정의, 도덕 이런 데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느 정파에 가서 하기보다는 그런 가치로 유권자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식의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